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어제 개인택시의 장점 영상에서 개인택시 사고로 면허 날립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택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박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한번 먼저 보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사고 나면 망하고 사망도 합니다. 크게 사고 나면 망하는 거 아닐까요? 운전면허 취소되어 택시 면허가 날아가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사고를 내고 싶어 내나요? 의외였던 게 사고를 내고 면허가 날아갈 것이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사고를 내도 면허는 일반적으로 거의 날아가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일단 어느 정도 지난 1년 사이에 개인 택시 면허가 날아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금 작년 1년 동안 22대가 줄었습니다. 지금 대도시는 감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진행하더라도 법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년에 0.04%가 줄었습니다. 면허를 날리신 거겠죠. 자,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고작 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자영업이 10년 생존율이 30%가 안 됩니다. 70%가 망하는데 개인 택시는 서울 기준으로 10년 동안 망하는 숫자가 얼마다? 0.4%예요. 1%가 안 돼요. 20년 해야지 겨우 1% 정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산입니다. 7대가 줄었습니다. 0.05%. 대구 13대입니다. 0.13%. 자, 대전 8대 0.15%. 인천 3대가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드는 숫자는 대단히 적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영업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10년 해봤자 0.5% 전후. 물론 이제 조금 높은 지역들이 10년 정도 하면 한 1%를 넘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일반적인 자영업과 비교해서 극단적으로 낮죠. 그러면 왜 면허를 날리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개인 택시 면허가 날아가는 방법이 크게 보면 운전면허 취소가 있고 택시 운전 자격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운전면허, 그 다음 운전면허 밑에 개인 택시 운전 자격 면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 자격 면허는 운전면허에 귀속되는 형태입니다. 자, 택시 운전 자격 면허가 없어도 우리가 운전면허를 통해서 운전을 할 수 있죠. 근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택시 운전 자격 면허가 있어도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 면허는 운전면허에 귀속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운전면허는 우리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자이고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누군가 하나의 어떤 대상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이 운전면허나 택시 운전 자격 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자격증은 그 사람이 사망하면 소멸이 돼요. 하지만 개인 택시 면허는 우리가 사망을 하더라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재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직접 이제 양수받거나 아니면 그냥 양도를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면허를 사후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허가 거의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면허들은 그 사람 대상이 사망을 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자격이. 자식이 물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죠. 아니면 거래를 하거나 이게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개인 택시가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사망하더라도 면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그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대로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택시를 하세요.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시더라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굳이 생전에 택시를 정리하면서 그 돈 현금으로 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마지막까지 택시 운전을 열심히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참 존경스럽기도 하죠. 자, 여튼 그래서 이런 특성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택시 운전 자격의 취소가 되는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뭔가를 하면 자격 정지가 돼요. 다만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좀 센 것들 혹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기사들의 행동은 자격 취소가 즉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객을 내리게 하면 자격정지 20일. 그 다음 미터기에 의하지 않고 부당요금 자격정지 20일.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자격정지 20일. 승객에게 합석 유도하는 행위 자격정지 20일.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자격 취소는 이런 자격정지를 1년에 3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하면 자격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계속 하면 취소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내 면허를 날리려고 각오하지 않는 이상 이런 헛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면허를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좀 다음 각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그 다음 사망자 1명 혹은 중상자 3명 자격정지 50일, 그 다음 중상자 6명 이상은 자격정지 40일, 그 다음 택시 운전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자격 취소, 그 다음 저기 밑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뭐 등등 있지만, 우리가 운전면허 자격 취소가 택시 면허 취소가 즉시되는 경우는 굉장히 진짜 특이한 기사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기사들, 그런 경우 말고는 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차 거부, 중도 하차, 부당 요금 수수, 여객 합승 이런 거 솔직히 하지 말라는 거고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개인 택시가 날아갈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 위에 저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를 우리가 안 저지르면 되잖아요. 특정 강력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집단 2인 이상이 뭐 상대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여러 명이 무기를 들고 상대를 해야 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조직폭력배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강력 범죄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약 관련 경우, 그 다음 이런 걸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받으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안 저지르면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의도치 않게 저지르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싶거나 강력범죄 조직폭력배를 하고 싶거나 마약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애초에 개인 택시를 하지 마십시오. 면허가 날아가니까.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자영업이 망하는 것과는 다르죠. 자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서 면허가 날아가는 것인데 이걸 뭐 억울해합니까?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범죄,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나 그 다음 마약 이런 것들은 일반 회사라도 웬만한 회사는 어차피 그 회사 못 다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피해가 아니죠. 그건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업에서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애초에 면허가 날아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운전 면허와 관련해서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요걸 좀 생각해 보죠. 자, 일단 운전 면허가 아주 좀 큰 것들을 일으키면 운전 면허가 즉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벌점. 그래서 벌점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누적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우리는 택시 면허가 날아갑니다. 근데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면 별점은 소멸돼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웬만큼 일반적으로 운전에서는 1년에 벌점 40점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속도 위반, 그냥 흔한 속도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돈 내고 끝나는 거예요. 집에 고지서 날아오면. 뭐 그거야 우리가 뭐 좀 무리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게 크게 뭐 영향이 있지도 않고 뭐 끽해봤자 한 뭐 4만 원 전후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택시 면허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벌점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하면 면허가 즉시 취소가 되거나 하냐. 자, 1. 음주운전, 2. 뺑소니. 그 다음 특정 중대 위반은 즉시 면허 취소. 자, 이게 보시면 뭐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를 안 한다. 그 다음 음주 이제 측정 거부를 한다. 그 다음 운전면허증을 누구에게 대여를 한다. 약물을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었다. 그 다음 정기 적성 검사 불합격 및 1년 경과하면, 그 다음 수시 적성 검사 불합격하거나 기간 초과를 하면,
그다음에 이종 운전면허 갱신하지 않거나 110일 면허 정지 처분 받고 갱신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을 때, 그다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받았을 때, 그다음 임시 운전 허가 받지 않고 운전했을 때,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했거나 살인, 사체, 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 유인, 감금, 상습, 절동, 교통방해 등의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그다음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았을 때, 다른 사람 대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을 때, 단속하는 경찰 및 시군구 공무원 폭행에서 구속되었을 때, 운전면허 받기 전 연선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자, 이런 경우 특정 중대 위반으로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면허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있는 것들은 거의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경험할래야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나마 우리가 면허를 날리는데 실제 통계상으로 절반, 전후가 뭐냐면 바로 음주입니다. 음주로 인해서 절반 전후로 기사님들이 면허를 날리세요. 결국 그게 직접 술을 마시고 그날 바로 운전하는 뭐 그건 뭐 애초에 제정신이 아니신 거고, 근데 긴장감 낮아진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 출근했다가 숙취로 새벽에 단속하는 그런 것에서 불었는데 숙취로 단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접촉사고를 냈어.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왔는데 접촉사고 내가지고 경찰 왔는데 바로 음주 측정했는데 0.003 넘어버리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자, 그런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가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별점 누적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벌점 누적이 왜 될까? 어떤 사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급가속 사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그러면 전기 택시를 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가끔씩 악셀 브레이크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뭐 페달을 착각해서 밟은 적이 있다. 내가 잘못해서 주차장에서 앞에 벽을 때려 박은 적이 있다. 애초에 그 정도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 택시를 뽑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보시면 인사사고 시에 사망 한 명에 90점이에요.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 사망했을 때. 그 다음 중상 한 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서 있을 때. 그 다음 부상 신고가 한 명마다 5점. 5일 미만의 치료, 의사 진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중앙성 침범 30점. 속도 위반 40km 초과 30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30점. 그 다음 속도 위반 20에서 40은 15점.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은 10점. 안전거리 위약보 10번. 앞찌그러기 방법 위반 10점. 그 다음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10점. 자,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점이 많아지기는 거의 힘듭니다. 너무 혹시라도 이런 걸로 인해서 벌점이 쌓인다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고 조심하고 천천히 하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손님을 빨리빨리 모시고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좀 스스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기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근데 의도치 않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참고로 다른 차가 나를 때려박는다, 그건 애초에 면허 날아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100대 빵으로 했는데 저쪽에 차에 막 3명이 타고 있는데 심각하게 막 부상을 입었다, 뭐 그 정도의 급이면 몰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단순 접촉사고, 추돌사고, 충돌사고 뭐 이런 것들은 운전면허 뭐 벌점 이런 것과는 대부분 상관없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끝납니다. 뭐 보험료만 올라갈 뿐이지 아무런 면허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급가속 사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전기택시 급가속 사고류들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미 자기가, 물론 그게 차가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급가속 사고 중에서 자동차의 문제로 인해서 차가 굉장히 빨리 가속되어 가는 상태다라고 그걸 법정에서 증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은 기사님의 착각, 악셀 브레이크 착각 사고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왜 없냐?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자동차로 그 세차장에서 때려박거나 어디 벽 때려박거나 식당 때려박거나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지금처럼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냐?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식당에서 주차해놓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노곤한 상태에서 착각해서 밟아서 식당 때려박거나
아니면 뭐 가게 같은 데 앞에 세워놨다가 때려박거나, 아니면 그 세차장에서 충전소 이런 데서 뭐 충전하고 출발하거나, 아니면 세차하고 끝나서 출발하면서 뭐 어디 때려박거나, 그런 사고들은 전기 택시가 나오기 전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별게 아니에요.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냥 지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큰 인사사고가 안 났던 거죠. 대부분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뭐 아주 작은 곳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전기 택시에서 일어나는 급가속 사고가 사실은 좀 무서워요. 그게 이미 기사가 착각하고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가속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 보니까 기사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머리가 그냥 내가 한순간에 멈춰버린 거죠. 지진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밟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가속 속도에서 핸들만 잡아 돌리면서 일단 피해서 막 가는데, 점점 그러면 가속도가 더 붙고 어마어마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앞에 막 차들 피하고 서 있는 신호 빨간불이라도 어떻게든 일단 뭐 여기에서 피해 가야 되니까 옆으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그다음 횡단보도 같은 거 보행자 건너고 있는데 막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속도가 일정 이상 붙어버리면 도저히 답이 없어서 가쪽에 뭐 들이받거나 앞에 차들 들이받거나 벽에 들이받거나 보행자 도로 밀치고 넘어가서 막 뒹구르거나, 그렇게 해서 끝나죠. 아니면 가게 같은 데 세게 쳐박거나. 대부분의 전기 택시의 급가속 사고의 형태들이 그런 극단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사망 한 명에 뭐 이를테면 보행자가 2명 걸어가고 있는데 쳤다. 한 명 돌아가셨어요. 72시간 내에. 그러면 이미 벌점 90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상 한 명만 하더라도 15점이고, 그럼 이미 100점이 넘어버렸죠. 거기에다가 그런 급가속 사고의 자동차 속도는 어떻겠습니까? 일반 도로 60에서 뭐 당연히 100km를 넘는 거예요. 막 100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니까. 그러면 이미 그걸 경찰 조사해서 쭉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겠죠. 그러면 이미 40km 초과로 인해서 30점이나, 아니면 뭐 보행자 신호나 정지선 위반, 보도 침범 신호 이런 거 다 해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그 급가속 사고를 일으키고, 좀 안타까운 보행자나 아니면 뭐 어떤 사고, 사망사고 정도까지 낸 경우에는 그냥 그거 합치면 면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전기 택시 급가속 사고가 좀 크게 나면 대부분은 면허를 날려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요즘 나오는 전기 택시는 그 급가속 기능을 차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악셀을 끝까지 꾹 밟으면 오히려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운전자의 착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이 달린 전기 택시를 사도 되겠죠. 그게 아니면 전기 택시를 사지 않고 가스 택시를 사면 돼요. 가스 택시는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봤자 그런 큰 인사사고는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사고가, 소리가 너무 크고 진동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도 인식은 돼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사고에서 대부분 가스택시는 끝나요. 오히려 숫자상으로는 가스택시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가스택시 기사님들이 급가속 사고는 많이 냅니다. 하지만 그건 자잘하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택시 사고는 정말 놀랍게도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막 사망 피해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상황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또 속이지도 못하죠. 숨기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핸드폰으로 놀라서 다 찍어서 올려버리고 공유해버리니까 그런 게 기사화가 되고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하니까 전기택시의 급가속 사고는 항상 뉴스에 크게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커지니까 경찰도 적당히 뭐 서로 합의하고 이런 식으로 못해. 다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다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게 하고, 그 이전에 사고 이전에 주행했던 기록 보면 사실상 그냥 면허가 날아가는 상황인 경우도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보행자나 누군가 다른 피해자가 사망했는 사고일 경우에 이미 90점에다가 몇 개 더하면 그냥 면허 120점 기준에 넘어버리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를 날리는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짓을 했을 때,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전기 택시인데 급가속 사고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단기간에 냈는 극단적인 사례. 자, 이런 정도에서만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다음 음주. 그래서 음주가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이 절반 취소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취소가 되는 사람들이 서울 기준으로 49,000대 중에서 고작 22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0.04%. 그래서 면허를 날리는 분들이 지극히 일반적인 분들이면 면허를 날릴래야 날릴 수가 없어요. 단순히 도로에서 그냥 접촉사고 나고 충돌, 추돌 뭐 이런 사고들은 면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고 보험만 처리해주면 대부분의 사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면허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도 이제 벌점을 맞는 것들을 막 자주 많이 어기면 그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분들은 택시를 안 했겠죠. 그래서 결론은 댓글 써주신 분들처럼 운전면허 사고를 내서 면허를 날리지 않습니까? 크게 사고 나면 망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망합니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전기 택시로 정말 엄청난 급가속 착각 페달 사고 그런 것들 아니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걱정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 택시를 안 사시면 돼요. 아직도 대부분이 많이 타시는 가스 택시를 사시면 빨리 나가고 싶어도 급가속해서 사고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렇게 빨리 가질 않아요. 소나타 같은 거 한번 타보세요. 네,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날래야 날 수도 없고 그렇게 속도가 붙기 전에 이미 소리나 진동이 너무 커서 운전자가 알아차리고 그냥 발을 떼면 돼요. 근데 전기차는 너무 소리 없이 진동 없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사실 기사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게 내가 지금 착각해서 악셀을 밟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 이미 너무 충격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가 거의 온몸이 얼어붙어 버리고 그냥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걱정되면 가스 택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면 망하고 면허 날린다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전기 택시의 급가속 사고는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1년에 면허를 날리는 분들은 날리는 분들이 절반 정도라는 겁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만약에 22명이 작년 1년 동안 면허를 날렸다라고 하면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음주로 인해서 면허를 날린 분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절반 정도가 벌점 누적이나 아니면 범죄 49,000명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이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루돼서 재판 결과가 나온 분들이 면허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 절반, 나머지 범죄 절반에서 그렇게 해서 날리는 분들이 고작 1년에 0.04%, 49,000명 기사님 중에서 22명, 고작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지역도 비슷한 비율이고. 그래서 이건 면허를 사고 나거나 해서 날린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정도면 그냥 개인의 자질 문제입니다. 쉽잖아요. 전날 술 마시고 싶으면 다음날 쉬는 날 무조건 전날 술을 마시면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날릴 가능성이 0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범죄, 조직폭력배 범죄, 마약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전기택시 급가속 사고 걱정이다, 벌점 누적 걱정이다. 그러면 가속 차단 기능이 달린 전기택시를 사시거나 아니면 가스택시를 사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면허를 날릴 가능성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를 날리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예비 개인택시 기사님들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게 꽤나 있냐면 오히려 주변에서 저렇게 면허를 생각해보세요. 0.04%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일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빨리 돌아가시거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는 꽤나 주변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차가 사거리에서 안 갑니다. 새벽에. 그래서 한참 다른 차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가 어떤 차가 빵빵거리고 운전석에 기사님이 내려서 가보면 운전석에 가만히 운전기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심각한 어떤 심장마비나 뭔가인데 이게 운전석에 혼자 앉아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게 일반도 마찬가지지만 모범 택시는 대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모범이 기사님들 연세 많고 많이 안 움직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장시간 대기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택시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냥
대기하니까 원래 저 차가 저렇게 오래 서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데 그 모범 택시가 막 너무 다음날 새벽 지나서 다음날까지도 서 있었어. 뭐 경비하는 사람들이나 누가 호텔이나 경비원이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운전기사가 그대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죽어있더라.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면허가 날아가진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 면허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들이 양수받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면허가 날아가는 걸로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사님은 고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그냥 운전석에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기사님, 혹은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몇 달 치료받거나 뭘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택시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장 안부로 많이 얘기하고 잔소리처럼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운동 잘 하십시오. 많이 걸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라고 서로 안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택시 뭐 한지 얼마 안 됐는 뭐 10년 미만의 기사들은 뭐가 가장 즐겁다? 아니, 나가서 핸들 잡아 돌리면 악셀 밟으면 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유 배알 꼴려서 저러네, 아유 저러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원래 알잖아. 우리가 애들이 보면 애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왜 그걸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직 개인 택시를 얼마 안 했을 때는 핸들만 잡아 돌리면 돈 나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거든. 그리고 세상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매출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에 취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걸 말해줄까? 그럼 말 안 해줄까? 뭐 그런 거죠. 저렇게 매출에 빠져서 더 매출 많이 오려고 더 장시간 일하고 저렇게 오래 앉아있고 저러면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왜? 우리는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돌아가시는 게 뻔한데 계속 그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돌아가실 것처럼 하니까 걱정돼서 잔소리를 하면 그 매출 못 찍으니까 배알 꼴려서 저래. 맞아요. 배알 꼴려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타십시오. 어차피 뭐 운이 좋으면 이제 치매, 아니면 운이 좋으면 뭐 심장 질환 정도에서 다행스럽게 뭐 어느 정도 병원 가서 급하게 치료받는 그 정도에서 되고, 운이 없으면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 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을 하니까, 그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주변에서 보니까 무섭죠. 무서우니까 이제 점점 더 나도 무서워서 오래 장시간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안부하면 할수록, 오래 되면 될수록 개인 택시는 아유 건강 괜찮으시죠? 운동 많이 하십시오. 많이 걸으십시오. 쉬엄쉬엄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아유 뭐 그 정도만 보셨으면 됐지. 이런 얘기를 서로 덕담처럼 하는 거예요. 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그리고 실제 무리하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근데 쉽게 안 돼요. 핸들 잡아 돌리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 돈 맛을 보면 계속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갑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뭔가를 쿵 경험하면 그때서야 아차 해서 뭐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는 걸 보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서야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바꾸는데, 그 전까지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일을 당하고 나서 느낄 테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만 하지 않으면, 건강만 적당히 잘 챙기면서 하면 면허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너무 돈 번다고 무리하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